이강인 PSG 간다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안 들려왔어요. 도대체 PSG 언제 갑니까? 곧 가겠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고 유상철 감독 아들에게 PSG 유니폼에 사인해 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00%다 이건 무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랑 고 유상철 감독님하고 인연이 되게 깊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KBS에서 방영됐던 슈토리에서 인연을 처음 맺고, 제가 유상철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 네.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슈토리가 끝난 다음에도 이강인에게 개인 레슨을 좀 해줬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따로 1대1로. 그러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졌었죠. 그리고 발렌시아로 이제 유스로 가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조언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이강인 선수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유상철 감독님이셨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끼리도 우애가 굉장히 돈독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아드님 유니폼을 이렇게 사인을 해준 게 아닌가. 방금 이 기자가 유상철 감독을 직접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혹시 이강인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가 좀 어떤 거였을까요? 유상철 감독님은 일단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달랐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이강인을 봤었잖아요. 네. 쟤는 그냥 타고난 천재다. 천재다. 이 얘기는 뭐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강인이가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아 다행이다. 스페인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창의적인 패스를 하고 드리블을 하고 잘 큰 거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었습니다. 그럼 한국 축구계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스페인과 한국이 뭐가 다른 거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페인 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시스템이랑 한국의 시스템의 차이를 지금 언급하신 것 같거든요. 우선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작년 6월 2002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충격이란 단어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받았던 큰 충격이 지도자들이 유소년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 그걸 보고 대단히 좀 충격을 받았던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거였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린 유소년 선수들을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고 윽박 지르고 아이들에게 강요만 하고 소통은 전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혹여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그치기만 하는 모습이, 히딩크는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많은 축구 팬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네. 지금은 각 클럽마다 유소년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건 아직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상에 여전히 큰 문제다.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의 그 이강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네. 정규 교육을 거친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동북고에서 한 학기 다니다가 바로 독일로 넘어갔죠. 함부르크에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의 손흥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성용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한 다음에 FE서울로 바로 입단해서 프로 생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교육을 했지만 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뭐 스페인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하고 스페인의 유소년 딱 팀만 봤을 때 어디가 더 훈련량이 많을 것 같으세요? 한국. 맞추셨네요. 실제로 스페인이 우리보다 랭킹도 높고 축구도 잘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소년 시스템을 보게 되면 스페인의 유소년 훈련량이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들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훈련량이 없다, 이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스페인은 이미 오래전 30년 전부터 그냥 학생들이 공부하고 지역에 있는 클럽에 가서 2-3시간 볼 차는 게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냥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축구는 이제 공부를 받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형식, 일종의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선은 크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크게 애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축구라는 놀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흥미를 붙인 애들은 더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을 이제 세분화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리그만을 보게 되더라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8살 때부터 연령별로 해가지고 1부에서 4부, 많은 데는 5부 리그까지 이렇게 리그가 쫙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인 직전이 이제 후베닐이라고 많이 하죠. 네.
안승우나 뭐 백승호 같은 선수가 바르셀로나 가면서 많이 알려진 후배니 이게 18살에서 20살 선수가 뛰는 건데 이 리그만 하더라도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지역 리그도 또 따로 있고 리그가 워낙 많고 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 뛸 수 있는 환경이나 훈련 모든 게 좀 다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연령별 팀들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다. 그게 전 제일 큰 차이 같아요. 그러면 한국이 그런 점을 지금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줄로 세워놓고 좀 무섭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무조건 바꿔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2006년도 독일 월드컵에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한 선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자기는 어렸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매일매일 10km 이상씩 아스팔트를 뛰었대요. 정말 지금도 그 훈련을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놓고 이제 그 선수가 좀 은퇴를 일찍 했거든요. 네. 자기가 은퇴를 일찍 한 이유가 부상이었어요. 무릎 이쪽 연골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온 몸이 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체벌도 흔했었거든요. 그렇죠. 체벌, 뭐 문화 그런 게 흔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선진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좀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축구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을 보면 대단히 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학창시절을 돌아보면은 내가 축구를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혼나지 말아야지 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래요. 너무 슬프네요. 뭐 실수하면은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감독 눈치 보고 선배들 눈치 보고 코치 눈치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뭐 지도자들이나 좀 윗세대 같은 분들은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바꾸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이상철 감독님께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한국이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강인 같이 좀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으면은 스페인이나 뭐 영국도 좋고 좀 선진 문화를 갖춘 곳에서 성장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이야기해 주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끝내볼까요? 이강인 이번 6월 A매치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좀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강인의 플레이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게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드리블을 칠지 패스를 칠지 정형화된 게 없어요. 창의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 문장으로 제가 지금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죠. 자 뭐냐 이강인 곧 PSG 갈 겁니다. PSG에서 창의적으로 자라온 쟤는 아닙니까? 뭐 지금 뭐 자, 네. 끝입니다. 아센시오가 뭐 강력한 경쟁자를 하는데 아센시오 이강인한테 안 됩니다.